여러분, 요즘 한우 자주 드시나요? 마트만 가도 한우가 가득 쌓여 있고 외식에서도 한우 메뉴가 넘쳐나죠. 어느 순간부터 한우가 우리 밥상에서 그렇게 낯설지 않은 재료가 됐습니다. 근데 잠깐, 한우가 원래 이렇게 흔한 음식이었나요? 불과 20년에서 30년 전만 해도 한우는 환갑잔치나 명절에나 구경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밥상에 한우 한 점 올라오면 온 가족이 아껴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우가 흔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됐거든요. 한미 FTA를 포함한 각종 무역 개방 정책과 수출 중심 성장 전략 덕분에 대한민국의 GDP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민들 지갑에 돈이 생겼어요. 돈이 생기면 뭘 합니까? 더 맛있는 걸 먹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소득 탄성치라고 부르는데 소고기는 소득이 오를수록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급제입니다. 실제로 2000년에 1인당 9.5kg이었던 소고기, 소비량이 2022년에는 14.9kg, 무려 56%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시장의 파이입니다. 파이가 작을 때는 내 몫을 늘리려면 남의 몫을 빼앗아야 합니다. 하지만 파이 자체가 커지면 점유율이 조금 낮아져도 내가 실제로 받는 양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한우 시장이 딱 이 경우였습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서 소고기를 즐기는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시장 전체가 커졌습니다. 그 덕분에 한우의 절대 판매량도 같이 늘어났어요. 한우 연간 도축 물량을 보면 2000년대 초 50만 마리에서 60만 마리에서 지금은 10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수입 소고기가 들어온 뒤로 한우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재밌는 건 또 있습니다. 외국 소고기와의 경쟁이 오히려 한우의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한우 농가들을 고급화 전략으로 내몰았고 마블링 기준 강화, 숙성 기술 개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한우는 단순한 소고기가 아니라 하나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됐습니다. 미국산은 가성비 시장을 담당하고 한우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수입산이 들어오면 한우는 망한다는 논리, 2008년을 기억하시나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광우병 걸린 소고기가 들어온다. 한우 농가가 다 죽는다는 말이 넘쳐났죠. 당시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싼 수입산이 들어오면 그만큼 한우가 안 팔린다. 그러니 막아야 한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결정적인 맹점이 있었어요. 고정된 파이 착각. 이 논리의 핵심 오류는 시장을 고정된 파이로 보는 겁니다. 시장은 결코 고정돼 있지 않아요. 미국산 소고기가 저렴하게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고기 소비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엔 소고기 자체를 잘 못 먹던 사람들이 미국산으로 소고기를 즐기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더 맛있는 소고기에 대한 수요도 생겨났어요. 스테이크, 규카츠, 소고기 요리 문화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소고기 맛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이 결국 한우를 찾게 된 겁니다. 파이 자체를 키운 거죠. 반대론자들이 즐겨 쓰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우 자급률이 50%에서 30%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요. 이 통계만 보면 한우 산업이 망한 것 같지만 절대 판매량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50만 마리에서 100만 마리로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비율이 작아 보여도 파이 자체가 커졌다면 실제로 받는 몫은 더 큰 겁니다. 이게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인데 이 단순한 사실을 반대론자들은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그럼 당시 가장 큰 명분이었던 광우병 위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 이후 17년이 지났습니다. 국내에서 미국산 소고기, 섭취로 인한 광우병 발생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공포가 과학적 근거와 거리가 있었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된 셈입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한국 수입 소고기 시장 점유율 1위,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적인 식재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 중 하나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나라 탓하기예요. FTA 반대했던 분들 지금 어떻게 사시냐면 솔직히 예전보다 훨씬 잘 사십니다. 연봉도 올랐고
마트에서 수입산 소고기도 사 드시고 한우 회식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그 연봉이 오른 게 본인이 특별히 잘해서일까요? 물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나라 전체가 잘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FTA로 수출길이 열리고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돈을 벌어오고 GDP가 커지면서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 소득으로 흘러들어온 겁니다. 회사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개방 정책을 결사 반대하면서도 그 개방이 만들어준 풍요를 누리는 모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보호무역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소비자입니다. 수입을 막으면 국내 물가는 오릅니다. 경쟁이 없으니까요. 결국 서민들이 더 비싼 값을 치르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 개방된 시장에서는 어떻게 됐냐?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며 소고기 가격 전반이 내려갔고 서민들이 더 자주, 더 다양하게 소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경쟁이 한우의 품질까지 올렸고요. 개방이 소비자에게 이득을 준 건 팩트입니다. 자, 이제 현재 이야기입니다.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0%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관세가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 방어막도 없이 순수하게 가격과 품질로만 승부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한우 업계가 다시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2008년에도 이제 끝이라고 했지만 한우는 오히려 더 강해졌거든요. 지금 한우 업계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홍콩, 동남아에서 한우는 이미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어요. 품질로 승부하면 길이 있다는 걸 지난 20년이 증명해줬습니다. 소고기 다음은 쌀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쌀 관세율이 너무 높다며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요. 쌀은 소고기와 달리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 단순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농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면 위기 상황에서 식량 자립이 어려워지거든요. 다만 이 논의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데이터와 팩트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소고기 때처럼 공포로 판단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우가 흔해진 건 FTA와 시장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상승, 그에 따른 국민 소득 증가 덕분입니다. 수입 소고기가 들어오며 시장 파이 자체가 커졌고 경쟁을 통해 한우의 품질도 올라갔어요. 개방이 국내 산업을 죽인다는 단순 논리는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파이가 커지면 점유율이 낮아져도 실제로 받는 양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물론 개방이 맞는 건 아닙니다. 경쟁에서 밀리는 약자를 위한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막자가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우 수출 현황과 쌀 시장, 개방 논쟁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경제와 정치는 룰루비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